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모든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짙어지고는 있지만 이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연 0.5%의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소폭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부동산과 금리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만큼 좀 잘 살펴보고 또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1부에서 두 지역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 한번 볼까요? 먼저 부동산 투자의 1번지 강남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만나보시고 이어서는 동부권의 핫플이죠. 도봉구 창동으로 옮겨갈 겁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1부 순서 저희 오늘 두 곳 기다리고 있고요. 자,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강남구 역삼동으로 갑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 1.5룸 기준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6,3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저와 함께 만나보실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동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화폐 가치의 하락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자 실물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동산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가장 좋은 지역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인데 어느 지역, 서울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보신다면 바로 정말 강남구 역삼동만큼이나 가장 핵심적인 입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1.5룸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될 것이고요. 전용 면적 26제곱 정도로 구성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 기대 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현재 시세는 4억 5천대에서 4억 6천대의 시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주하기에 굉장히 구성 규모라든가 입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신다면 전세 가격과 매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5천에서 5,300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세 가지인데요. 생활 인프라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편세권이라든가 슬세권, 몰세권 모든 부분들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들이 바로 이곳 역삼동에 몰려 있고 역세권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직장인들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의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풍부하고 임대를 놓으신다면 임차 수요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공실률 발생되지 않는 그런 걱정 없는 지역들 굉장히 수익률 또한 높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 지금 삼성역 주변에 국제그룹 복합지구의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국제 업무지구들이 조성되는 사업들 그리고 교통 호재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건립 등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정말 랜드마크급의 그런 사업성들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큰 포인트를 지금 잡아주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쯤인지 주변 분위기, 입지 여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강남구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이런 소비 패턴의 그런 수요도 많지만 이곳으로 모이고자 하는 유입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일자리가 또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소비 패턴이라든가 환경들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꾸준하게 매년마다 많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 때문이다. 전국 중에서 서울의 32%의 근로자가
모여 있기도 하고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자, 탄탄한 일자리 수요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거의 그런 공급 부재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주거의 트렌드 또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32% 정도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가 앞으로는 소형화될 수 있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까지 확장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거의 76%가량이 1인 가구로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 70%, 80%는 모두 다 이런 소형 주택의 그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작년, 재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높았었던 지역들 강남권, 강남 3구를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땅값의 상승이라든가 주거의 그런 형태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역삼동은 지금 현재 9호선과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앞으로 신사역까지의 1차 구간 연장선 사업이 2023년 완공이 되죠. 그렇다면 2호선뿐만이 아니라 9호선이라든가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다중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삼성역에 앞으로 GTX, A노선뿐만이 아니라 C노선과 D노선의 기대가치 또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이곳 삼성역 주변으로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 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배후 주거지가 배후 수요의 그런 직접적인 역할들을 하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입지 분석 통해서 주변의 기반 시설 인프라를 확인을 해봤고요. 누구나 거주를 선호하는 곳, 누구나 투자를 원하는 곳,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개발 계획도 탄탄하거든요. 지금부터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자, 대표적인 개발 호재입니다. 삼성역 주변의 국제유료 복합지구 조성 사업인데 이미 뭐 5년 전, 6년 전에도 이 지역에 개발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간 2019년도 영동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이 가장 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정말 대단하죠. 이곳에 일자리 창출 12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5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고용 창출 효과가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또 늘어날 것이다. 또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 6천억 원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 265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하더라도 정말 글로벌한 도시로서의 서울이 이 강남을 주변으로 해서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잠실 운동장의 현대화 사업과 탄천의 그런 사업들 같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 많은 상가들이라든가 상업시설들 그리고 또한 삼성역 라인까지의 그런 환승센터들이 많은 기대 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현대차에서 뭐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랜드마크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구성될 것인가, 또는 50층 규모 3개동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이냐 상징성을 택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 뭐 국제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전시라든가 컨벤션, 관광 숙박 모든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총 사업비적인 부분이라든가 현대 15개 이상의 그런 계열사들이 입점을 하면서 이 지역이 정말 강남에서의 핵심적인 지역으로서의 발돋움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265조 원, 5년 동안에 향후 개발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 122만 명의 일자리 창출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서의 그런 주택의 수요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주변 지역으로의 높은 집가 상승,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주변 지역으로서의 그런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도 본격화 추진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미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지하 6층부터 지상 면적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복합 환승센터 철도와 이런 버스 환승센터의 조성 사업들과 뭐 KTX부터 시작을 해서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GTX 광역 철도망들도 같이 함께 조성이 될 것이고요. 도심 공항 철도 그리고 시민의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연계가 되는데 코엑스의 지하 공간과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의 지하 공간이 같이 함께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하 도시가 조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적인 성향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시설 또한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가치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 신분당선의 연장선,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이라든가 용산까지의 접근성들 더욱더 용이해지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교통편 개편 이제 공약 목표들이 신분당선의 연장선, 서북부 연장선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구간이 서북부 연장선으로 들어간다면 뭐 은평구 라인들이라든가 또는 서울역을 끼고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분당선은 서울의 대중교통편의 그런 철도망 중에서 가장 비싼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닌가. 서울역이라든가 용산 또 한남 뉴타운 그리고 강남 지역을 직접적으로 관통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판교부터 시작을 해서 분당, 광교 모든 지역들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들을 들어가는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TX 라인들 A 노선과 C 노선의 교차 지점이 바로 삼성동이고 이 지역에서 앞으로 GTX D 노선도 강남권을 지나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의 편리성에서는 이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강남권입니다. 또 위례 신사선 조금 늦어졌지만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철도 개발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곳에 많은 또 인구가 몰리고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호재 얘기 강남구 역삼동 주변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부분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요. 매매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겠죠. 이곳의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가 대형 평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소형 평수 이런 지역들의 가치 상승 또 소액으로 투자하기에 강남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1.5른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오피스텔의 다양한 혜택들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내가 많더라도 다주택자의 그런 취득세 중과 8%, 12% 중과를 전혀 받지 않는 4.6% 고정 취득세율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인기가 지금은 주택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또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취득록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신다면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6천 3백만 원으로 층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약 4억 초반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5천에서 5천 3백만 원 정도. 자, 차익을 노리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특히나 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투자 수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되돌려 받고 그 금액을 또 모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세제 감면 혜택들을 유지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월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은퇴하신 분들 월세 수요, 오피스텔 많이 보실 텐데 실질적으로 강남권만큼이나 공실률이 이렇게 없는 곳이 있을까요? 강남권은 정말 안정적으로 높은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이상, 뭐 15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월세 수요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보증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이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약 60-70% 정도 계산을 또 해보신다면 정말 소액이 되겠죠.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서울의 핵심적인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역삼역 도보 2분 거리 역세권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엔 도봉구 창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8분 거리,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2,5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동부권의 핫플입니다. 도봉구 창동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도봉구 창동은 입지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개발 호재까지도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면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 3룸이라는 것이 작은 3룸이 아니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넓은 25평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자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출의 규제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그쪽으로의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반사이익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앞으로 가치 상승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용 면적 약 40제곱미터에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까지 구성되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이 약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역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자, 개발 호재를 떠나서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일단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중심지가 바로 창동상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잠실이라든가 용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7광역중심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동북권에서는 정말 청량리라든가 이런 지역들 정말 핵심적인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생활 인프라 또한 주변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백화점들, 뭐 상업시설들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고 또는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이 재개발되면서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풍부하고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 지역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가치 상승들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GTX 신호선이 또 들어가는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개발 호재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도봉구 창동입니다. 입지 여건,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자, 지난 20-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서 가장 인기가 없었던 지역들 동부권 이 지역 뭐 도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의 배드타운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라든가 또는 주거 지역의 그런 정말 복잡한 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뭐 지역적인 한계라든가 또는 일자리가 부족한 배드타운이라든가 또는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았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과 그리고 이런 도시들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 창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정말 급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지금 현재 2021년 서울 평균이 19.91%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5배 정도로 도봉구라든가 성북구, 노원구 라인들이 굉장히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계속해서 동부권이 인기가 추세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이고요. 창동역 주변 지역으로서의 그런 학군 수요라든가 또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또 가치가 오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런 공급주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 아파트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더욱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창동역 주변으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 사업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 호재들 같이 함께 구성이 되는 개발 가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뿐만이 아니라 GTX 신호선이 강남역, 삼성역까지 이제 양지역까지 들어가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가치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생활 인프라 플러스 개발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 창동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갈 텐데 도봉구 창동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또 개발 계획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2030 도시 기본 계획의 7광역 중심지, 3도심과 7광역 중심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문화적인 사업들, 많은 기업들이 또 입점을 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작년 초에 공사가 시작됐었던 아레나 문화 경기장인데요. 2만여 석 정도의 매머드 사업으로서 아레나급 이제 공연장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90회 이상의 공연과 그리고 2만여 석 정도의 규모, 그리고 공연장으로서의 그런 음악 시설들 굉장히 많은 기대가치 모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 창출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업들이 같이 함께 완공이 되는 2024년 이후부터는 문화적인 도시로서의 창동, 도봉구가 발돋움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300여 개 이상의 문화기업들이 입주하고 인력이 수용되는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문화창작 기업들의 그런 시설들이 바로 창동역 주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산업단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음악 산업의 생산이라든가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글로벌한 음악도시로서의 발돋움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대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그런 동쪽 라인들을 보시면은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라인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약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와 기업들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파급력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이런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2의 코엑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점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강남권의 그런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교통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라인에서의 그런 상가시설들의 유입이라든가 증가를 통해서 인구가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구간적으로 좀 개통을 했죠. 그래서 강남권까지 지금 현대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하 공간을 그대로 교통을 연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그런 진출입에서 동부간선도로가 핵심적인 도로이고 간선도로가 굉장히 막히거나 이런 부분들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들 많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지하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요. 특히나 지상 공간은 그렇다면 수변 관리 구역들,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그런 생활의 편리성, 만족도 모든 부분들 녹지율의 상승들이 기대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도봉구 창동이고요. 금액 구조 한번 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거주하고자 하는데 주변에 높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상승분의 피로감도 많이 느껴지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거의 유형 중에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이런 3룸 도시형 생활주택 많은 인기들을 얻고 있는데 특히나 넓은 공간이라든가 거실 구성들 그리고 또한 주방 공간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아파트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실질적으로 가액 요건이라든가 면적들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투자도 역시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다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실 투자 금액 소액 약 4,500에서 5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될 것이고요. 전세 시세 대비 매가가 굉장히 8, 90%까지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에서 투자의 용이성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세는 약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2억 초반에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제가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드리면서 저희 1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흐름을 알고 싶으시다면 함께해 보십시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또 좋은 투자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8분 18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두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실 곳은요. 직주 근접 입지로 풍부한 임차 수요가 늘 많은 곳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입니다. 마포, 망원동에서 아파트까지 오늘 2부 함께 해보십시오. 양재동 먼저 갈게요. 서초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7분 거리. 투룸 시세가 4억 7,500에서 4억 9,5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이분과 얘기 시작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반갑습니다.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 만나볼 두 지역, 이 서울에서 이제 각 구 내에서도 좀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이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내에서도 이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요를 보시게 된다면요. 양재역은 아시다시피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신분당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GTX-C 노선까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서초구 내에서도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형은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평수 한 13평, 14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지금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5억 아래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4억 7,500에서부터 4억 9,500만 원으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서초구 내에서도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양재동 하면은요, 도심 안에서도 녹지 공간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제 양재천이 또 바로 떠올리실 텐데요. 이렇게 거주 환경이면 환경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에 모든 것을 다 누려볼 수 있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거주 선호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먼저 강남인 만큼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 역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초구이기 때문에 양재동 바로 왼쪽에 또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제는 곧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강남 역 인근에 있는 이제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코롱부지 바로 한정거장 사이입니다. 바로 또 업무단지들이 아주 크게 생김으로써 더욱더 내 집 근처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누구나 아실 법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곳. 저희가 지도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양재역에 보시다시피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재역의 앞으로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이제 GTX-C 노선이 들어온다라는 점인데요. 특히나 지금 주요 노선을 통과합니다. 신분당선 굉장히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만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굉장히 주변의 집값들이 많이 오르고 앞으로 굉장히 미래 가치가 우수한 노선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용산까지 또 후에는 또 은평라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더욱더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신분당선 그리고 또 GTX-C 노선으로 인해서 삼성역까지 단 한 정거장 그리고 청량리까지는 2정거장이면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두 개의 노선들이 지금 공사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집 바로 앞에 천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
있는데요. 도보 1분 거리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카페나 맛집들이 즐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에 서울 도심 안에서도 굉장히 거주 환경이 잘 좋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저 왼쪽 편에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호재 자체가 집값을 방어해주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입지적인 굉장히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천변을 끼고 있고 또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주변의 집값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대두되면서 자연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집값들의 가격들이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세권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양재천에서 탄천,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형성이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 산책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집 근처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동 자체가요, 주변에 많은 업무 타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 2인 가구,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로서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한정거장 위쪽에 있는 강남로,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정릉 이쪽 라인의 투룸의 가격들은 이미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블록 차이인데도 가격들이 지금 신축 기준으로 6억 이상, 많게는 7억 이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동의 대표적인 업무단지라고 한다면 이제 양재 R&D 연구단지가 있죠. 이제 여기에 고소득 연구원들의 직장인들 수요 자체들이 탄탄히 받쳐지고 있고요. 서초구의 정보사 부지에 또 역시나 첨단 업무단지가 또 아주 폭발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위쪽에 테헤란로라든지 신논현 언주 쪽에 의료관광 산업벨트라든지 앞으로 GTX C 노선으로 인해서 삼성동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아주 수많은 일자리들이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양재역은요, 강남이만큼 아주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양재역 자체로서 서초구 내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아래쪽이 판교라든지 이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대형 물류센터들이 이제 인근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굉장히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R&D 특구는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요.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쇄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 인근의 로또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한 서초도로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윗블럭 강남역에서 서초역 라인, 서초대로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서초도로의 오래되고 층수가 낮았던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역시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용적률 향상으로 인해 주변의 집가 상승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GTX C 노선입니다. 이제는 빠르면은 이제 연말에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양재에서 삼성역까지는 단 한 정거장, 청량리까지는 단 2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는 양재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1단계 공사 중인 신사역까지 신분당선,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용산까지 국제업무지구. 지금 신분당선 노선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요, 서울의 핵심 지역만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주변의 집값 자체들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강남역 바로 앞에 밑에가 바로 이제 양재역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는 서초IC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교통은 지하로 그리고 이제 지상 후에는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시켜줌으로써 강남에 굉장히 복잡했던 교통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단일되었던 강남구를 하나로 해주면서 강남구의 경제적 가치, 입지적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개동으로 지어지고 있는 선문양입니다. 한두 달 정도면은 이제 입주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동은 주택, 1개동은 이제 근린 생활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세가 4억 7,500만 원에서부터 4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양재동에 이제 앞으로 나올 신축들의 가격들은 지금 다 5억 원이 넘어서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서초구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뭐 자식들한테도 뭐 증여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입지적인 장점과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보증금은 약 5천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구조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었고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도 역시 그 지역의 인지도 마포구 망원동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이 지역은 또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강북의 대표적인 투자처 마영청 중에 첫 번째 지역이 이제 마포 지역입니다. 워낙 마포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마포구 내에서도 이제 망원동이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은 망원동이지만 지하철 노선은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신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실평수는 한 23, 4평 정도,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뭐 테라스가 있는 세대, 없는 세대 좀 다양한 타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7억 1,500에서 7억 3,500만 원으로 9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가격 보시더라도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이미 이 지역 망원동의 투룸 다세대 13평 이 정도 되는 투룸 신축 가격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4평의 실평수에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 1억 2,500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포구 하면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죠.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 같이 발전한 지역이 이제 마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마포는 상권 발달로 인해서 인프라 자체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대학교들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걷고 싶은 거리 자체들이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는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불리울 만큼 많은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꼭 한 번은 거주해보고 싶은 지역이 또 마포 지역으로 꼽을 정도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빠른 도시화 지역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 쪽이라든지 아현 쪽이라든지 이쪽 라인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정말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 자체들이 분양가 대비 3, 4배 이상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마포의 입지적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들은 높아집니다. 앞에 언급했던 이제 양재동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환경들이 이제는 내 집 근처에 좀 삶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런 주거 트렌드가 조금 변화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주거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망원동 자체가요 한강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원들이 굉장히 인근에 지척에 깔려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원동 하면은 뭐 망원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는 오래된 주택들을 개조를 해서 1층을 예쁜 카페나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서 또 하나의 또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하나의 또 관광 명소로 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거리들이 계속해서 확장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도 홍대 입구역에 나오면 또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마포에는 이런 걷고 싶은 길, 뭐 연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리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5, 6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가 되겠고요. 위로는 상암 DMC,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시설 형성이 되어 있죠. 앞으로도 DMC역에 또 호재가 있죠.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고 또 생활 인프라 자체가 확충이 되는 DMC역과 두 정거장, 그리고 아래쪽에 2호선이 지나는 합정역도 뭐 많은 업무 시설들과 많은 이제 편리한 인프라 자체들이 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불가피한 지역이다라고 지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북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포 자체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리만 건너면 마곡 산업단지라든지 서남권의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뭐 오른쪽에 공덕, 용산까지 정말 수많은 중심의 일자리들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권 잘 발달이 되어서 정말 풍부하고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마포구가 84제곱미터가 20억 클럽에 가입이 될 정도로 가격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서울에 안 오른 지역도 없고 안 오른 아파트 가격도 없지만 그 올라가는 폭을 보면은 이제 마포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또 살펴보시더라도요. 이렇게 꾸준히 2015년도부터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작년에는 10억 정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였다면은 이제는 올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가격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성산동의 재건축 이슈라고 한다면은 성산시형 아파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강북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 성산시형이다라는 점,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한 3,700여 세대가 앞으로 5,000여 세대로 대단지로 변모를 하면서 마포에 또 하나의 또 랜드마크급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이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수많은 이주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들의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뭐 100세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지의 세대들의 이주 수요를 충분하게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을 선도한다. 이제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의 집값 자체들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유해 시설이었던 이제 당일 화력발전소가 지하화로 되고 이제 위층에는 지상 공간에는 공연장, 미술장 등이 생기면서 더욱더 쾌적해지고 또 더 많은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문화 창작 발전소로 또 변모를 한다고 합니다.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서부간선도로가 월드컵 대교와 함께 연계가 되면서 앞으로 조만간은 이제 마포에서 서남권, 영등포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좋아지겠고요. 이제 부천 원종에서부터 상암을 거쳐 성산동을 거쳐 홍대 입구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까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마포의 교통 호재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암 DMC역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연내 착공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라든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만한 큰 복합 쇼핑몰까지 탄생이 된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평수 23에서 한 24평 정도의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기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 갖추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또 바로 또 2개가 또 인접해 있길 만큼 교육 환경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 굉장히 잘 형성이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 자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망원동 자체가 워낙 아파트들이 보통은 없고 대부분 오래된 연립 다세대라든지 이제 빌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9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7억 1,500에서부터 7억 3,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나는 월세 받고 싶다라고 하면 보증금 약 1억 원 정도에 월 150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아파트까지 만나봤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드리면서 2부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 흐름,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많은 분들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정말 본격적인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좀 길을 잡아야 될까 그 방향을 좀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와의 상담, 또 조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서 세미나와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해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